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That's a big thin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America is not Canada. And Canada never, ever will be part of America in any way, shape, or form. One of my great things in life is that I can, 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관세 전쟁을 강행하겠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미국 금융시장에 경기 침체 공포가 덮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 넘게 올랐던 미국 증시가 급락했는데 이게 과연 예시적인 현상일지가 궁금합니다. 그 여파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국내 경제 상황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이 4%를 한꺼번에 빠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트럼프 당선 때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증시 팍팍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빨리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군요. 네,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와중에 미국 경제 펀더멘탈까지 조금 건드리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중에 배고픈 건 좀 참아야 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네. 미국의 경제에 체질 개선을 하려면 그 중간에 생기는 리세션, 불안 같은 거 나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증시가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트럼프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까지 떨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에게서 나오는 심리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냐 이러면 관세 같은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아주 많은 돈이 풀렸었잖아요. 네. 그걸 가게들이 일종의 초과저축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한 3, 4년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 가계 한마디로 실탄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경제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여파로 발생하는 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일축했습니다. But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That's a big thin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It takes a little time. Can you guarantee American families won't pay more? I can't guarantee anything. I can't guarantee tomorrow. 네, 일단 관세를 위해서라면 침체 같은 건 그냥 가벼운 일이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데 미국 경제, 다른 경제 지표는 흐름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미국 경제 2.8% 성장했고요. 네. 그 전에 2.9% 성장했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한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고 보는 잠재 성장률 같은 게 있습니다. 한 이 정도면 경제가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하는 게 미국이 한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2022년 말부터 그렇게 고금리를 빠르게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2.9, 2.8 이렇게 성장을 했다. 되게 빠르게 성장한 거고요. 작년까지는 소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들어서부터 이제 소비 지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실업률은 최근에 4.1%로 약간 0.1%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는 우리가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속도의 일자리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자기 말을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 않습니까? 특히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보면 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알루미늄이랑 철강에 대해 25% 관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마크 칸이 그 수상이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 관세 전쟁 하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
거기다가 이제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 뉴욕주나 미네소타주 같은데 전기를 공급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증해서 25% 전기 가격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캐나다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철광에 대해서 25% 깔고 25% 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캐나다에서 우리 전기료 할증 안 할게. 그러니까 또 관세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게 대통령 행정명령 갖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관세율을 25% 올렸는데 뭐 다시 25% 얹어서 무슨 뭐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군요. 묻고 따블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전기세 올린다니까 또 바로 깎아주고 네. 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의 말치고는 좀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원래 정책은 무거워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밤새 난리를 피운 배경에는 이번 주에 취임하는 신임 캐나다 총리의 강경 발언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경제통인 신임 캐나다 총리의 최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someone who's trying to weaken our economy. Yeah, Donald Trump. And my government will keep our tariffs on until the Americans show us respect. America is not Canada. And Canada never, ever will be part of America in any way, shape, or form. We didn't ask for this fight, but Canadians are always ready when someone else drops the gloves. 네, 어떻게든 이 캐나다도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 이 총리가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루도 총리가 갔다가 이 막지 못했다면서 사임을 하고 그 뒤로 이 미국과의 경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 경제통을 수상으로 앉힌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가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을 영구 폐쇄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따져보면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미국 자동차 회사들 아닙니까?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포드도 있고 제너럴 모터스도 있고 스텔란티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다 지금 공장을 두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 한 대 생산하실 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미국 내에서 파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생산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재련이 쉬우니까 캐나다에서 해서 멕시코에 가서 노동집약적인 부분으로 조립을 하고 마지막에 자동차 전반적으로 만드는 거는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다시 캐나다나 미국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관세가 들어오면 이 조립 과정에서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 비용이 적게는 $3,000, 많게는 $12,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자, 이 와중에 백악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세를 물기 싫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 기업들을 언급을 했다고요? 저희 저번 주 이 시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그렇죠. 관심이 있다라고 네.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합의하지도 않은 건데. 네,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질러놓고 생각을 하는 전략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고 압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일방적인 발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해답을 보여주는 정도의 압박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정말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공교롭게도 우리 기업들이라는 게 더 약간 저희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군요. 자, 트럼프발 미국 관세 전쟁으로 미국 기업들을 휘청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미국 기업들이라고 해서 한두 달 만에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 자동차 산업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예측들이 이렇게 관세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이 비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를 지금 전 세계 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공급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EU에는 또 의약품 같은 것들을 많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끊기면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문제는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어디로 튈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각에선
트럼프 자신도 모를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군요. 그 저희 노래 가사 중에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굉장히 온도 조절이 중요한 것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관세 전쟁을 하다 보면 미국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네. 결국 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년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드러내면서도 미국 경제에는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 이것이 결국은 냉원 전략. 트럼프 안에 너무 많은 트럼프가 있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이 북미 대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EU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EU도 맞불 관세로 맞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 규모로 보면요. 그 전 세계 GDP에서 EU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두 나라가 싸우면 전 세계 경제 한 절반 정도의 권역들이 싸우게 되는 거고요. 일기 때도 실제로 EU에서 나는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꽤 많은 비용 부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양 권역 모두에게 비용 부담의 전가, 그것을 통해서 무역이 쪼그라들면서 전 세계적인 이 고래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저희가 세계화를 통해서 누렸던 것들이 정반대에 가는 흐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 경제인데 트럼프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주가가 흔들리자 한국 증시도 어제 많이 흔들렸어요.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약간 오르는 분위기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점 매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관세 전쟁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비껴나가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정부 대응팀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돌리고 있고요. 교류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미국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미국 뭐 좀 덩치가 큰 나라들은 자기 권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을 좀 압박하는 방식까지 당근과 채찍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